그의 이름을 보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영어로 금박을 입힌다는 뜻의 길드와 스페인어로 보물을 뜻하는 테조로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에서부터 황금 느낌이 넘치는 테조로, 역시 골드 열매 능력자답네요. 금을 아주 사랑한다는 점에서 극장판 1기의 엘드라고와 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배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한 그랑테조로의 선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흥도시이며 너무 돈이 많아서 세계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나라 그랑테조로. 배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도박이 주력 산업인 만큼 인생 역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탕주의를 가진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으겠군요. 또한 도시 전체가 비무장지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로가 칼을 멀쩡히 차고 돌아다닐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배의 앞부분은 유람선 같은 모양으로 생겼고 방문객들의 입구가 있습니다. 뒷부분은 룰렛과 블랙잭 테이블을 닮은 생김새입니다. 앞뒤 길이가 전체 10km에 달한다고 하니 이건 더 이상 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배는 앞서 두 척이 있었죠. 게코모리아의 스릴러바크, 그리고 금사자시키의 아일랜드 쉽, 이렇게 두 배 다음으로 공개되는 거대 함선입니다. 심지어 그랑테조로는 엄연한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 루피가 밀짚모자라는 별명이 있듯이 테조로는 카지노의 제왕 또는 황금제, 즉 금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전체 내용은 밀짚모자 대 금의 황제의 대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을 이용해 어떤 전투로 밀짚모자를 상대하게 될까요? 길드 테조로가 먹은 골드 열매는 금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도플라밍고가 골드 열매를 경매에 올렸을 때 범죄자들을 이용해 경매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끝끝내 열매를 손에 넣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금을 조종하여 거대한 금 분수를 만들거나 휘감아 묶어버리기도 하고 적을 도금하듯이 몸을 금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의 몸을 금으로 덮어 골렘처럼 거대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스카이피아 편에서 에넬이 썼던 그롬 패들링이라는 기술을 기억하시나요? 금의 형태를 재가공하는 것이 마치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에넬이 금을 녹이고 식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루피의 손이 닿을 때 루피는 화상을 입었죠. 동료들이 결박당했을 때 뜨거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엄연히 다른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골드 열매의 약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편이 기대가 됩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테조로는 천룡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피셔 타이거가 마리조아를 습격했고 그 당시 그곳에서 탈출한 노예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이후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과 귀족들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3년 만에 골드 열매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재력을 계산해보면 전 세계의 부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돈을 이용해 자신의 배인 그랑테조로를 세계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힘을 키웠고 심지어는 그의 명령에 세계 정부가 움직이기까지 한다고 하니 진정한 황금만능주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군 원수 아카이누, CP0의 로브루치, 혁명군 참모총장 사보,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역대급 퀄리티가 예상되네요. 오다에이치로 작가가 직접 감독 총괄을 맡은 원피스 필름 골드 덕분에 올 겨울은 금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